이 사후 검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회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행하는 사후 검정은 아주 그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 각각의 사후 검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또 개발이 돼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분산성을 검정한다 했을 때도, 근데 그 중에서 뭐 가장 흔히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기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똑같은 데이터셋 DF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회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그 OLS에 이 저장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플랫이라는 걸 시행하면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앞 시간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러 개일 때 보통 이제 리턴을 계속 쳐가지고 그림을 하나씩 보게 하는 이제 이런 모드로 들어간다 하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엔터를 치면 첫 번째 보여주는 게 그 잔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fitted value, 그러니까 아까 그 회기선을 구한 다음에 그 회기선에 해당하는 값, 그거 하고 레지듀얼 잔차하고 그걸 가로축 세로축으로 해가지고 이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또는 일관되게 넓어지거나 일관되게 좁아지거나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으면 그게 이제 이분산성이 없는 그런 그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규성을 보는 건데요. 정규성은 이제 이론적인 정규분포값, 실제 정규분포값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값에 잘 부합하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이 점들이 이제 존재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벗어나 있잖아요. 노멀리티를 크게 의심할 뭐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래서는 그 중에서 노멀리티를 좀 벗어난 걸로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십 개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좀 튀네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fitted value하고 이번에 표준화된 잔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하고 맨 앞에서 본 그림하고 좀 역할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상치라는 것을 찾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적인 추세에 비해서 혼자 너무 이제 다른 값을 가지는 게 하나 이제 들어 있으면 그런 샘플은 비록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회귀 값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값들은 실제로는 아주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에서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x하고 y가 있는데 뭐 x가 커지나 작아지나 관계없이 y 값이 거의 일정해요. 막 이렇게 가는데 어떤 값 하나만 이제 여기 존재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회기선을 구하면 얘 때문에 회기선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관계 없는 이제 수평선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한데도 얘 때문에 이제 마치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개수값들이 구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고 얘 하나만 예외적으로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앞으로 뭐 더 관찰되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 얘를 버리고 이 선을 선택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합니다. 아웃라이어. 이거를 이제 발견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 값이라는 거를 구했을 때 뭐 요것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치 제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함부로 이렇게 회계선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막 없애면 그건 사실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수도 있거든요. 아웃라이어는 이제 살펴보되 그런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플러스로 이제 대충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데이터의 아웃라이어부터 좀 자세하게 보자 그러면은
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나서 INF 인덱스 플롯이라는 거를 이제 그리면 이제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쿡스 디스턴스라는 이상치 판단하는 그런 또 지표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이상치라고 의심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름 써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인플루언스 플롯은 그려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head value라는 걸 이용해서 그거하고 studentized 그 표준화 잔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체 회귀식에 영향을 많이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식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빼고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을 한번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그 각각의 그 변수를 저게 이제 add variable plot이라는 건데 하나하나의 변수의 영향을 보면서 또 이상치를 식별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이 값은 이제 이상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값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제거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OLS 한 결과를 갖고 잔차를 봤을 때 이 OLS를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것의 이제 선형성을 검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란 점선이 이제 선형으로 본 거고 각 변수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선이 이제 곡선에 적합하도록 본 건데 저 둘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변수는 1차식으로 넣을 게 아니고 뭐 2차으로 넣어야 되겠다, 뭐 로그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는 거. 이런 게 뭐 이상치 없애고 선형이 맞는지 보고 하는 게 사전에 이제 조금 그 하는 검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다중 공선성입니다. 이것도 그 VIF라는 함수만 사용하면 그 각 변수들의 그 VIF 값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4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뭐 5.5, 3.4, 뭐 3, 뭐 8.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약자인데요. VIF는 저 값이 10 미만이면 단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통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중 공선성이 만약에 이 두 변수 사이에 심각하게 있다 그러면 이 두 변수가 동시에 이제 10의 값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때는 덜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 빼는 게 보통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차의 그 정규성을 보고 싶으면 이 샤피로 테스트가 정규성 검증하는 비모수 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OLS의 잔차 레지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걸 넣어주면 이제 정규성 검증을 해줍니다. 했더니 정규 분포한다 하는 게 기각이 됐네요. 5% 수준에서. 예, 그래서 QQ 플러스 레지드 갖고 이제 그려보면 이 에러는 이 그려야 되는 그림에 비해서 이 창을 너무 좁게 해놓으면 한 번씩 나오는 에러입니다. 그때는 창의 크기를 크게 해주고 그리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지듀얼 가지고 이제 그 QQ 놈이라는 점을 찍어 보니 좀 구불구불한데 직선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보면은 이게 뭔가 지금 양극단으로 갈수록 많이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 보일 때 주로 이제 많이 취하는 방법이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의 로우 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결과를 LNOLS에다가 집어넣고 테스트를 해보면 아마도 개선이 0.143이라고 해서 정규성이 이제 확보된 이제 모형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로그가 없으면 얘가 1 커지면 뭐 MPG가 1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로그 씌워서 해놓으면 DISP가 1 커지면 로그 MPG가 1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그 그 자연 로그거든요. 로그 2. 그러니까 로그 값이 1 커지면 MPG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자연 로그 이용해서 그냥 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좀 그 한 번 더 이제 그 연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정규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로그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크로스 섹셔널 한 리그레션, 그러니까 횡단면 자료 갖고 하는 리그레션에서 제일
큰 문제 일으키는 게 보통 이 헤테로스케다스티스입니다. 이분산성이죠. 이분산성 테스트 하는 거는 이제 LM 테스트라는 패키지 설치한 다음에 이 BP 테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씁니다. 이게 그 브루시에 파간이라고 사람 이름인데요. 이제 이거는 실행을 하면 데이터는 OLS, 여기 OLS한 결과를 여기다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BP 값이 얼마고 뭐 자유도가 얼마고 이제 이런 조건 갖고 P-밸류 구했더니 0.1575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등분산성이 그 기무가설이거든요. 그걸 이제 기억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분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하는 이제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OLS는 다행히 이분산이 없었지만 만약에 이분산성이 있는 상태라면 지금 위에서 그 계산된 OLS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계속 값의 크기보다는 그 유의성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오차항의 이제 이분산성을 없애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때 주로 쓰는 방법이 GLS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Generalized Least Square라고 오차항을 이제 좀 변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GLS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Weighted Least Square라고 이제 오차항에다가 가중치를 줘서 이분산성을 이제 없애주는 겁니다. 보통 이분산성이라는 게 그 x나 y 값이 커짐에 따라서 같이 따라 커지거나 뭐 커짐에 따라서 같이 따라 반대로 작아지거나 뭐 그런 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있으면 이렇게 회계성이 나왔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커지면 또는 이제 이 y의 이제 fitted 된 값이죠. 그게 커지면 얘가 이제 분산이 따라서 이 퍼진 정도가 따라서 커지거나 반대로 따라서 작아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통 많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 데이터를 그 좀 가공해 가지고 이걸 등분산으로 만들어 주면 계수값을 이제 좀 더 신뢰성 있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 웨이트를 줘서 이제 오차항을 가공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WLS인데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OLS의 레지듀얼 잔차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절대값 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의 제곱을 이용하거나 왜냐하면 다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OLS의 fitted 된 값으로 그걸 이제 회귀 분석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fitted 된 값의 계수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공해서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fitted 된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우리는 제곱으로 한다고 치면 이렇게 OLS를 한번 한 거를 이제 F에다가 집어넣고 서머리 F 해보면 OLS의 fitted 된 값, 그러니까 Y의 추정치를 가지고 잔차 제곱을 이제 회귀 분석을 했더니 그 계수값이 뭐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그게 지금 유의하잖아요. 이 말은 이 OLS의 fitted 된 값, Y의 추정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 잔차의 제곱이 유의미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분산성이 존재한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 fitted 된 그 f 값을 이제 제곱으로 제곱분의 1을 이제 웨이트로 해가지고 그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제 LM을 수행을 하면 LM이라는 함수 안에서 이렇게 웨이트라는 그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아규먼트를 원래 이제 W가 아규먼트 이름이고 그 값을 여기다 적는 건데 그걸 우리는 또 이제 W라는 이름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W가 요 W입니다. 그렇게 해서 줘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 그때 WLS를 이제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앞에서 그냥 OLS 한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그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 모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WS를 한 거잖아요. 이분산성이 확인됐다면 이제 요 결과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거죠. 앞에 OLS보다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작업을 사실 데이터 자체를 가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 W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제곱근을 씌워가지고 그 값을 우리 데이터 자체에다가 그냥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된 데이터셋을 이제 DFW라고 하면 그 DFW를 가지고 상수함 없이
그리고 그 W에 스퀘어 루트 항 넣어가지고 그 LM을 수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구하면 요 값들이 앞에서 구한 결과하고 거의 같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창에 웨이트를 준다는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오창에 웨이트 줘가지고 한 거를 갖고 BP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분산이 없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WLS 쓰길 잘했네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데이터 자체를 가공해서 하면 결과는 똑같지만 BP 테스트 하면은 여전히 요거는 처음하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했을 때는 그 결과 갖고 또 BP 테스트 하고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로버스트한 표준 오차를 쓰는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개수의 유의성 검정할 때 개수값을 구하고 개수값의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t 밸류를 구하는데요. 근데 표준 오차 자체를 중간 과정에 쓰이는 표준 오차 자체를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math라는 패키지를 라이브러리 한 다음에 이거는 함수를 RLM이라는 거를 이제 써서 하면 로버스트한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요거 자체가 지금 이제 로버스트한 값을 쓴 겁니다. 해서 t 밸류를 구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함수는 이제 p 밸류까지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t 값으로 따지자면 p가 0.05보다 작으려면 t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유의한 거고 얘는 이제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로버스트 리그레션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산에 대해서는 이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만큼 저 문제가 심각하고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WLS를 실제로 이제 함수 안에서 웨이트 주는 법, 데이터를 가공해서 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로버스트한 표준 오차를 사용하는 법,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통과돼야 OLS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통과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니어리티가 안 맞으면은 이제 뭐 제곱항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비선형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멀티 콜리니어리티가 발견이 되면은 다중 공선성을 발생시키는 변수들, 서로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 하나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멀리티가 이제 성립이 안 되면 로그를 취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분산성에 대해서는 이제 웨이트를 주거나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쓰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사후 검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지금은 자기 상관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크로스 섹셔널한 분석에서는 자주 발견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한 데이터에서도 동시상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이분산이나 이런 것만큼 큰 문제를 이제 이분산성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런 오토 콜레이션이 중요하게 이제 취급되는 분야는 이제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오토 콜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후 검증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